나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를 관람한 이후에 켄 로치 감독의 필모에서 어떤 영화를 이어서 또 볼까, 그래서 그런 영화가 레이닝 스톤입니다. 사상 최고의 실업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당시 영국의 이야기이고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는 마치 하늘에서 돌이 비처럼 쏟아지는 것 같다라는 자조적인 이야기의 힌트를 얻은 제목이 바로 이 레이닝 스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의 성찬식에 입을 드레스 한 벌을 사기 위해서 변변치 않은 직업 하나 없는 아버지가 고군분투 족뱅이를 칩니다. 멀쩡한 잔디를 훔치기도 하고요. 클럽, 기도를 보기도 하고요. 틈틈이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 경마에도 손을 댑니다. 근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제대로 되는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회는, 세상은, 영화 속에서는 결코 그를 패배자로 보진 않습니다. 일종의 연대의식 같은 거라고 저는 봐요. 영국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좀 특유의 정서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면 그냥 세상 탓을 하고 말잖아요. 근데 프랑스나 영국은 취업이 안 되면 시위를 합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자본주의가들을 대상으로 시위를 하죠. 왜냐면 그들이 다 헤쳐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취직을 못하는 거거든요. 오래전에 본 영화 빌리 엘리어트가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아들의 발레를 위해서 같이 파업을 이어온 노조들을 배신하고 탄광으로 들어가는 영화 속 아버지의 모습, 또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빌리 엘리어트의 형. 레이닝 스톤은 아마도 빌리 엘리어트 영화보다도 훨씬 전인, 10여 년 전인 내내 만들어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실업난, 그리고 그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우리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켄 로치 감독이 또 그려낸 작품입니다. 코미디 영화 같기도 하고요. 애잔한 드라마 느낌도 납니다. 뭐 어떻게 돈을 좀 벌어야겠다고 장인어른한테 하수구 뚫는 기구까지 빌렸는데 결국은 성당 똥퍼로 전락한 모습에서는 참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아이의 성찬식에 입힐 드레스를 위해서 영화 속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설령 아내 모르게 빚을 가져다 쓰기도 했고, 또 그런 그의 행동을 책망하는 장인어른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은 그를 격려하고 아내는 가장으로서 그를 존중합니다. 비록 주기적인 수입은 없고 번듯한 직장은 없지만 이 아버지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친구도 이웃도 아내도 장인어른도 묵묵히 격려와 신뢰를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그래도 영화 속 세상이 우리의 세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구나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뭐 우리나라 영화도 있습니다. 뭐 남편이 돈 안 벌어오고 저 뭐냐 저거 거북이 달린다, 기억하실 만한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 그리고 김윤석 배우가 연기한 형사역,
하지만 맨날 사고만 치니까 아내도 그의 딸도 아버지 알기를 굉장히 우습게 알죠. 아니 뭐 두 영화의 감정선을 같은 동선에다 두고 보는 건 아닌데, 레이닝스톤에서 보여주는 딸아이의 천진난만함, 그리고 자주 삐치지만 남편을 신뢰하는 아내의 모습, 저 너무 좋았었어요. 사실 영화가 93년도 영화라서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때 현실과 지금의 현실 크게 나아지거나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 영화가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특별할 것도 없이 쇠가 빠지게 고생하다가 딸아이의 드레스를 마련해주는 게 사실 이 영화의 가장 굵직한 이야기인데요. 후반부에 벌어지는 뜻밖의 사건이 저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주인공인 아버지가 자신의 돈을 분명히 대부업체로부터 빌렸는데 그 대부업체의 빚을 전달받은 고리대금업자에게 딸아이와 아내가 협박받은 것을 분에 여겨 그에게 분풀이를 하러 가죠. 그리고 우연과 필연이 겹쳐서 그는 음주운전으로 스스로 교통사고를 내서 사망을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평소 자주 알고 지낸 신부님께 찾아가고 지극히 착하고 멍청할 정도의 사고방식으로 경찰에 자수를 하러 간다고 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를 말리는 거는 정말 뜻밖에도 신부님이에요. 아니 왜 자네가 그래야 하는가?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뜯어내는 못된 놈인데 오히려 그의 사망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네가 그 희생을 감당하면 자네의 딸과 자네의 아내는 어떻게 살겠는가? 이야, 이거 물론 저는 뭐 종교도 없고 영국 사회의 정서 따위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약적으로 흘러온, 한 번쯤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딸아이의 옷을 사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돈을 모을 수 없었고 아내 몰래 빚을 냈기 때문에 그 빚에 대한 감당은 분명히 영화 속에서 한 번쯤 거론되어야 될 부분인데, 우연과 필연이 겹쳐서 고리대금업자가 죽고 그 사망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극중 아버지가 신부로부터 그냥 모른 척 살아가라 라는 권유를 받는다는 설정. 뭐 정의 따위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명쾌하구나 진짜. 그리고 또 성찬식이 펼쳐지는 도중에 경찰차 한 대가 주인공의 집에 방문을 하죠. 에이씨, 결국은 들킨 거야. 뭐 지금처럼 CCTV가 많진 않았지만 또 그 고리대금업자의 사망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면은 나올 수밖에 없잖아. 아 씨발 좆되는 거네 이거. 경찰들이 곧 교회로 쳐들어갈 거고. 보는 내내 심장이, 아까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경찰들이 빈집에 녹화다가 옆집 이웃을 통해서 주인공 아버지가 부재 중이란 걸 듣자 얼마 전에 도둑 맞은 초록색 밴을 찾았다고 경찰서로 오라는 얘기를 하죠. 그게 이 영화의 엔딩입니다. 마치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점점점. 그러니까 저 예전에도 뭐 그런 표현 몇번 썼긴 했지만 사실 영화에서 사람이 죽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영화니까, 허구니까, 구라니까, 원래 존재하지 않는 그냥 가상의 이야기니까 암으로도 죽이고 백혈병으로도 죽이고 말도 안 되는 해일이 덮쳐가지고 수백 명이 동시에 사망하고 뭐 16발 들어가는 권총에서 막 총알 막 30발 나와가지고 막 나쁜 놈들 악당들 막 다 죽고 꼭 악당이라고 죽어야 될 필요는 솔직히 또 없거든요. 이제 막 신참이 문지기 할 수도 있고 문지기 했다고 아무튼 근데 결국 이 영화에서도 단 한 명을 죽이죠. 비록 그가 고리대금업자지만 사채업자지만 그리고 사실 그 죽음은 딸아이의 행복에 상응할 만큼 굉장히 무거운 주제의식을 주인공 아버지에게 또 전해주고요. 직업이 없고 돈을 못 벌 뿐이지 나쁜 사람은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신부님 찾아가서 자수한다고 말을 하죠. 어쩌면 그 자수한다는 주인공의 다짐이 감독이 신부를 통해 들려주고자 하는 면죄부가 또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이 무겁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어렵기까지 했던 한 사람의 죽음이 결국은 소외되고 먹고 살기 힘든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기현상. 물론 빚을 냈으면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이에 심어있는 고리대금, 그러니까 높은 이자, 아무튼지 간에 좀 뜻밖의 해프닝이었고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데 감독은 이걸 되게 센스 있게 위트에 가깝게 해결을 한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똥을 밟을 수도 있고 똥물에 빠질 수도 있고 뜻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직전에 소개한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는 미혼모를 통해서 다니엘 블레이크의 여생에 대한 아쉬움이 투영됐다면 레이닝 스톤에서는 뜻하진 않았지만 고리대금 업체의 죽음이 돌처럼 쏟아지는 비 속에서 한 줄기 희망처럼 보여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비가 다 돌덩입니다. 죽으라는 거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는 하지만 돌처럼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 하늘에 구멍이 생겨도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만큼 각박한 현실이었고 애절한 상황 속에서 우리 켄 로치 감독은 고리대금 업체의 죽음이 역설적으로 이 가정과 또 그곳에서 살아가는 소시민들에게 희망이 된다라는 것을 영화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무겁지 않은 세련미, 매력적인 영화입니다. 레이닝 스톤입니다.